가자. 어이구야. 자, 집합을 해봅시다. 자, 집합을 해볼게요. 자, 120쪽에 집합의 특가 표현이 이제 나오죠. 네. 그 집합 봅시다. 집합. 이제 뭐가 집합인지.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시켜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원소들을 뭐 집합을 해놓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 이하의 소수들을 집합시켜 놓을 수도 있겠지. 네. 10 이하의 소수들 뭐가 있냐면 2, 4, 5, 7. 자, 이렇게 있겠죠. 소수 뭔지 알죠? 1과 자기 자신이 약수인 거, 그죠? 소. 이 소자가 고기야, 소자 고기. 그러니까 자기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 고기에서 뭐 그런 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합을 했을 때 중괄호 있죠. 중괄호 안쪽에다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 애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게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대문자로 이 집합 A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원소라고 하거든. 그 원소가 일레멘트거든. 그 일레멘트 알죠? 이거에 맨 앞에 이자를 써서 그럼 2는 A의 원소지. 그래서 이 모양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소수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알겠죠? 네, 삼수창이라고 설명하는데 삼수창이 아니죠, 원래. 2의 약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집합의 표현이다. 집합의 표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원소를 나열해서 안 했다가 다 넣는 방법. 알겠니?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다 쓰는 거야. 원소 나열법. 그치?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만약에 100이야. 언제 다 쓰고 언제 다 써. 그치? 그러면 이런 거는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야.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 A 집합에 이제 원소의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지. 다 쓸 필요 없이 A는 원소 X를 원소로 갖는 거야. A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A가 갖는 원소 X는 설명을 뒤에다 뒤에다 이제 빠라고 하거든. 이제 빠죠. 짝대기죠. 빠 뒤에다가 설명을 하는 거지. X는 10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소수. 이렇게 되면 이 A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게 조건 제시법이다. 조건을 제시해주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벤인가요? 벤 씨가 있나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외래어 가서 맨날 ING, ONG 맨날 헷갈리는데, 그죠? 벤이 하셨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니? 그쪽 안 하면 진짜 나 N할 때 N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사람은 벤인가 봐요. N이 좀 긴가 봐요. 벤. 제대로 할까요? 귀찮잖아. 그죠? 네. 자, 아무튼 벤. 그죠? 근데 아까 쓸 때 N 하나 더 쓸까 싶었는데, 그지? 쓸려다 말았거든. 귀찮아. 약간 긴가민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언제 쓰는 게 좋냐? 고난도 문제 있죠. 그 뒤에 가면 서술형 문제 있어요. 그럴 때 이제 A 집합 이렇게 원소들을 2, 3, 5, 7.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원소에서 만약에 2가 중복됐잖아? 그럼 한 번만 쓴다. 만약에 2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어떨 때 나오는 거 보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 이렇게 그래서 A, B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도 배우고, 맞아? 세 개로 할 때는 이렇게 주로 3개짜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을 자, 뭐 A로 놓고 B, C, 그다음에 D, E, F, A, B, C, D, A, B, C, D, E, F, G 이렇게. 나도 알았어. 근데 약간 엇박자나서 그런 거야. 내가 설마 F 다음에 G를 모르겠어. G. 그래서 이제 요 영역을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쓴다. 알겠죠? 그리고 뭐 이제 집합의 일단 뭐 집합 파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합의 이제 뜻과 정의 이런 거 파트랑 뒤에 이제 연산 파트 딱 두 가지. 알겠지? 그래서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자 차근차근 한 번씩 자 이제 핵심 요소 이제 표현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정말 명문 우리 천안고 같은 경우는 네, 작년 고2인가 갑자기 고3 고2 시험지 갑자기 조건 제시법을 쓰세요 해서 애들이 당황을 했죠. 애들 다 까먹었을 텐데. 네. 그래서 조건 제시법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조건 제시법 까먹으면 안 돼요, 그죠? 네. 로그에서 나왔을 거예요. 조건 제시법으로 써서 나타나고 부분문하고 했는데, 재작년이었나? 고3 지금 현재 고3 애들 작년 시험지에 그랬을 거다. 올해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1쪽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오죠.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와요.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인데, 자, 이걸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집합인데 2, 4, 6, 8 땡땡땡은 누가 봐도 2의 배수의 집합이죠. 무한계입니다. 무한집합이에요. 알겠죠? 근데 아까 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5 이하의 소수예요. 그러면 2, 4, 뭐 딱 3개죠. 이런 거 유한집합. 딱 유한계면. 별로 안 어렵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어.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는 거지. 근데 개수를 확정할 수 있잖아. 0개 이렇게 확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유한계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공집합은 유한집합. 공유. 공집합은 유한집합. 공유 잘생겼지. 아무튼.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집합 표현. 공집합은 대문자 C 공집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원수 아무것도 없는 거를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산을 이제 좀 우리가 넘을 게 있어요. 이 산을 이제 오늘 넘어야 될 산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산을 넘어야 돼. 자, 일단 10 이하의 12배수를 자 이렇게 써볼게요. 10 이하의 2의 배수, 10 이하 2의 배수 썼어요. 자, 원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A 집합의 원소는 넘버의 약자 n을 써서 자 이 약속은 뭐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냐? 5개죠? 누가 뭐래도 5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접 이 A 집합을 여기 안에다 쓸 수 있어요. 그 안에다 이거 집합 자리에다 이거 쓸 수 있잖아. 이거 집합 원소 개수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죠? 5개.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J, N, B 몇 개죠? 3개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공집합 원소 개수니까 0개죠. 그런데 이렇게는 안 쓰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없어 보이죠. 맞아? 이렇게는 주로 표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낚시질이 좀 등장을 해요. 이제 어떤 낚시질이 등장을 하는지 객관식에서 틀리면 절대 안 되겠지. 해마다 나오는 거 하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해 볼게. 잘 봐. A 집합인데. 이렇게 대놨죠.
이렇게 하고 자 B 집합은 자 1, 2, 3이야. 그지?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1은 A 집합의 원소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다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지금 B 집합이지. 맞아? 그러니까 A는 P 집합을 원소로 딱 하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1은 B 집합의 원소이지 그게 안 되는 거야.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야. 중괄호가 두 개 있잖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1, 2, 그 다음에 자 3, 4 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B 집합이 이제 3, 4인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얘가 이제 B 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A 집합은 1, 2랑 집합 P의 원소로 가는 거야.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3 같은 경우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3은 B 집합의 원소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말하세요 이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하시면 3개입니다. 4개가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거를 왜 하냐? 왜 하냐면 거기 옆에 참고 때문에 하는 거죠. 밑에 참고가 아니라 참고가 아니에요. 졸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게 참고야? 자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웃겨. 나 이거 좀 건의 좀 하고 싶어. 이 책 정말 좋은 책인데 제발 참고 밑에 중요 이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참고는 약간 이런 거야. 참고해봐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 포인트인데 다. 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개입니다, 한 개. 이해 가시죠 이제?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하래요. 이 집합 원소 0 하나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입니다. 괜찮죠? 요 개념만 확실히 갖고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이해가지?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122쪽 개념 원리 풀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123쪽 볼게요. 1번. 자, 집합의 뜻.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면, 자, 기준이 명확해야 집합을 시키겠지.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탈락. 예쁜 학생들의 모임. 기준이 없어요. 탈락. 혈액형이 빈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맞죠? 이거는 혈액형 빈 확실하죠? 네. 그래서 3번 맞고요. 키가 170cm에 가까운 학생들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네, 그래서 탈락.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 맞죠? 집합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4의 양의 배수의 집합. 자 그럼 4의 양의 배수 봅시다. 자 4의 양의 배수 집합. 그럼 4, 8, 12 땡땡땡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8의 양의 약수 집합. 1, 2, 3, 8 끝. 다음 주 옳은 거는 자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1번 틀렸고 2는 B의 원소 맞은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5는 B의 원소이다. 아니죠. B 없죠. 4번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쵸? 6은 A의 원소가 아니죠. 누가 뭐래도 지금 6이 없죠. 그래서 4번이 맞고 8번 틀렸죠. 8의 B가 8의 원소인데 아니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 그러면 밑에 두 개 해봅시다. 쉽죠? 되게 쉽죠. 이거는 기본기죠. 그래요. 자, 저기 시간 없으면 숙제로 합시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124, 125. 자, 여기는 확인 체크 다 풀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3, 4번 해볼게요. 3, 4번. 자, 3, 4번 봅시다. 3, 4번. 3번.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하네요. 쉽지 않네. 그것도 못 쓰고 있죠. 자, 1번 봅시다. 자, 1번은 1, 2, 50이죠. 네.
그러면 10의 약수유죠. 10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쓰자면 x바 x는 10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 그냥 약수라고 해도 되죠. 일반적 약수라고 하면 자연수 말하는 거니까 그냥 10의 약수 또는 10의 양의 약수. 그 다음에 2번은 자 3의 배수니까요. 조건제시법. x바 x는 3의 그냥 배수라고 해도 돼요. 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양수를 말하니까. 근데 그냥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 자 3번. 자 x바 이제 원소의 나열법을 쓰래.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요. 그럼 2, 4, 6, 8, 10, 12. 자 작다고 해서 안 되고 같은 건. 4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래요. 그러면 1, 4, 7, 3씩 더해주면 되겠네요. 점점점. 그죠? 무한집합일 때는 점점점으로 끝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자, 여기를 잘해야죠. 필수예제 4번. 이거는 이제 노멀 모드인데, 그죠? 네, 노멀 모드, 쉬운 모드인데, 이제 이게 막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조건제시법으로 했을 때 해석하라고. 자, A 집합이, 자, 원소가 0, 1, 2를 갖고 있는데, 0, 1, 2를 갖고 있는데, 자, B 집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X 플러스 Y를 요거를 원소로 갖는 거야. 근데 이 X, Y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어요. 어떻게? 뒤에 바디에 나와 있어요. X는 A의 원소고, 그 다음에 Y도 A의 원소다. 그러면 X 값으로 가능한 게 0, 1, 2고, Y 값도 가능한 게 0, 1, 2네. 그럼 둘이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원소만 잘 해주면 되겠네요. 0, 0, 0, 1, 0, 2. 그러니까 0, 1, 2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하면 1 됐고, 1 이렇게 더하면 2 됐고, 이렇게 더하면 3 가능하고, 2랑 0 더하면 2, 2랑 1 더하면 3, 2랑 1 더하면 4 해서 B집합 이렇게 확정해주면 돼요. 이해가지? 이건 이제 노멀 모드다. 알겠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라 이제 하다 보면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해석만 잘하면 돼. 자, 2번 같은 경우는 C집합은 XY 곱한 거를 원소로 같은데 이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 거지. XY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 거지.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X는 A의 원소이고 자, Y도 A의 원소래. 그냥 당황하지 않고 가능한 값을 밑에다 쓴 다음에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0, 1, 2, 0, 1, 2. 자, C 집합 원소나열법. 0이랑 아무나 다 곱하면 0이고 1이랑 4 곱하면 0, 1 곱하면 1, 1 곱하면 2. 0, 2, 4. 그래서 이렇게 확정해 주면 된다. 괜찮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 3개 해봅시다. 넘어갈게요. 299번은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네, 소인수분해해서 2나 5분인 거 아닌 거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25쪽 해볼게요. 125쪽. 자, 5번.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찾아보래요. 자, 개수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봅시다. 무한집합인 거 찾아보래요. 자, 1번. 자, x가 3n이라고 돼 있고 n값이 1, 2, 3, 4야. 그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6, 3 대입하면 9, 4 대입하면 12 유한계죠. 그래서 1번 유한집합. 2번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래.
그러면 구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있어 없지? 그럼 네. 공집합인데 유한집합이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그 다음에 x는 자 x가 1보다 크고 자 2보다 작은 기약분수래요. 기약분수 이미 이제 약분이 다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는 뭐야? 많죠. 2분의 3도 있고 3분의 4도 있고 3분의 4도 있고 5분의 4도 있고 6분의 5도 있고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죠. 무수히 많습니다.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리잖아? 그 1과 2 사이에 아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1과 2 사이에 유리수가 무수히 많잖아. 맞죠? 유리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내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고. 그럼 겁나 많은 거야. 약분되든 약분이 되는 것도 있고 약분 안 되는 것도 겁나 많이 있는 거야. 겁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또 막 당황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거 3번 맞고요. 세 자리 자연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틀렸고요. 5번은 자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뭐야? 똑같은 거네. 3번이랑 5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부등식 2차 부등식 풀면 그죠? 네. 그래서 3번, 5번은 무한집합입니다. 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다. 6번. 자, 1번. 자, 1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하래요. 한 개죠? 네, 한 개다. 기억 1번 틀렸고요. 2번. 자, 집합인데 자, 공집합 원소로 갖고 3 원소로 갔는데요. 몇 개죠? 2개죠? 틀렸습니다. 3번. 3번은 자, 0, 1, 2. 그 다음에 빼기 얘네. 자, 1, 2. 자, 그럼 이거 집합계수 원소계수 3개고 여기 몇 개야? 2개니까 1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맞아요? 4번은 자, 이거 집합의 원소계수 1개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같아야지. 집합 5 이거 집합 5 있죠? 이거 원소계수 얘도 1개죠? 그죠? 그래서 같은 건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n에 자, 이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몇 개다? 1개다. 그죠? 그 다음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죠? 0개예요. 0개. 아시겠죠? 그런데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공집합 자체를 딱 하나로 원소로 갖는 거는 이 집합은 1개죠. 그죠? 공집합 자체를 1개를 원소로 갖는 거니까 1개고 그 다음에 마지막 n에 자 0, 1 자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원소의 개수 2개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3대 5라고 해서 틀렸다. 아시겠죠? 네, 밑에 2개 해봅시다. 다 하셨죠? 300번의 니은디귿 301번의 5 나오는 거 맞죠? 네, 넘어갑시다. 그럼 126번 숙제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 이제 127쪽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그죠?
자, 여기 파트 오늘 끝나면 이제 집합 연산 파트로 넘어가요. 그 집합 연산하면 집합 끝나.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나요. 근데 집합의 연산을 잘 해야겠지. 거기랑 점직선 원 이동이죠. 여기 잘해야 돼. 아마 미리서부터 준비 못하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성적 격차 더 벌어집니다. 알겠죠? 왜냐면 일단은 함수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이차 함수 뭐 꼭지점도 막 애들 평행이동 뭐 다 약합니다. 애들이. 우리는 다르게 가야겠죠. 미리서부터 준비해서 자, 그래서 이제 127쪽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포함 관계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컨테인이 포함하죠. 그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나오죠. 컨테인, 그게 컨테인이다. 컨테인 포함하다. 컨테인. 그래서 이 C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A의 원소가 B 집합에 다 원소가 포함될 때 우리는 A 집합은 B 집합에 포함되니까 포함된다 해서 저 C를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을 기호를 하고 벤 다이어그램 자체는 자 1, 2 이렇게 하고 B 쪽에 3,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죠?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어떤 C 집합이 있어요. C 집합이 뭐 1, 5다. 그러면 이거 5 대 5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C가 B 집합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어주면 되는 거고 이제 포함 관계 자 이렇게 그냥 설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서로 같은 집합이죠. 이게 이제 선생님 때는 이제 집합의 항등, 상등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밑에 박스는 갑자기 시험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A가 B의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가 각각 한 번씩 포함된다는 거는 딱 A가 B랑 같은 경우 한 가지밖에 없더라. 서로 포함 관계되면 이게 이제 집합의 서로 상점에서 상등이라고 하죠. 서로 상자, 집합의 상등. 서로 상등 내용, 집합의 상등. 그러니까 이 표현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표현 나오면 이거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보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됐죠?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해서 128쪽 펴시다. 자, 이제 128, 129쪽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잘 정리하면 이제 고난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막 공식화 있죠? 네. 128, 120 공식화 있죠? 네. 이렇게 공식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공식대로 이렇게 안 가르칠 겁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잘 봐. 자, 일단 진부분 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이 있는데 자,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잘 봐. 그러니까 A 집합이 있는데 16개를 다 쓸 수는 없다. 자, A 집합을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이 뭐냐? 부분 집합이 뭐냐? 이 A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 하거든. 그러면 A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공집합. 원소를 하나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떤 집합에도 포함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합 개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조합 개념도 잘 알아야 돼요. 조합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고난도 문제에서는 써먹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소를 하나를 뽑는 건 종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3C1이에요. 그러니까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인 집합의 개수는 3C1개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있죠. 몇 개냐는 거지.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죠. 3C2개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3개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도. 그럼 어떻게 되냐? 1, 2, 2, 3, 그 다음에 1, 4. 이해가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자기 자신 다 뽑으면 되죠. 자, 이게 A 집합에 부분 집합을 다 쓴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진 부분 집합은 뭐냐?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 부분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명칭 용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부분 집합 개수는 경우의 수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 부분 집합 개수는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지. 원소의 개수가 3개지. 그러면 1에서 1을 경우의 수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여기 중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 때 1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그럼 얘네들이 맞물려서 동시에 일어난 결과가 얘잖아. 그러니까 곱하시면 돼요. 이 경우의 수를. 그러면 총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총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개입니다. 진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한 개 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다? 2의 세제곱까지다. 2의 세제곱개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원리를 보자면 포함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지. 셋 다 포함되면 자기 자신이고 다 포함 안 되면 공집합이고 포함하면 안 되고 이 경우면 1이고 x5 x면 2고 x 5면 3이고 그 다음에 5 x면 1이고 그 다음에 x5 5면 2 3이고 그 다음에 5 x 5면 1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경우의 수로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뭔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 중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보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 중에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래. 1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럼 얘는 그냥 x잖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그냥 그럼 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하래. 그럼 얘는 그냥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하고 자 얘네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따져주면 되겠지. 그래서 1은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제곱 4가지입니다. 실제로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봐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4가지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특정 원소 2는 반드시 포함하는 2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적 개수 구하래. 얘네들이 반드시 포함하니까 동그라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또 4가지입니다. 2의 제곱이야. 맞아?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2를 제외하고서 원소 개수 2개다 해서 2의 2제곱해서 4개 하면 돼요. 그러니까 2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4가지 이렇게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1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하래. 그럼 얘네들은 정해져 있지. 그럼 얘네들은 제외하고 얘만 자유로운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얘는 2가지야. 그러니까 2개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1은 포함하지 않고 1은 포함 안 돼? 이 중에서 또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그럼 얘 포함되니까 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 이해가시죠? 이해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심화 응용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안에서 부분 집합을 다 더하래 원소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원리만 생각해보자. 여기는 원소 다 더하면 어떻게 되지? 자 일단은 원소를 다 더하면 1이 포함된 부분 집합 1은 포함된 부분 집합 개수만큼 더해주면 돼.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4개지. 그러면 1은 4번 더하니까 4배죠. 괜찮지? 그러면 2는 저기 뭐야? 여기는 원소 다 더하래. 여기 이 부분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하래. 왜 더하는지 모르겠지만 더하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곱하기 더하기 다 나와요. 응용 문제 딱 2가지 응용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가끔씩 나와. 이게 구닥다리긴 한데 나와. 그러면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 4개죠. 맞죠? 그러면 2를 4번 더하니까 2의 4배니까 똑같아. 2 곱하기 4. 그러면 3도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 알겠죠?
물론 문제가 여러 유형으로 발전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잘 봐. 뭐 그래요. 문제를 그 심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네 한계. 내 메모리 머리의 한계네. 조금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실제로 모의고사 그 끝판왕 문제 나오면 문제 풀다 보면 있으면 선생님 때 안 되면 질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원리만 집중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A 집합을 봅시다.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그지? 자, 그럼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냐면 2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2개고. 진 부분 집합 개수는 31개고. 그죠? 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돼. 만약에 1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 얘네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는 제끼고 2의 2제곱 4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심화 응용 문제가 지금 어떤 정확하게 문제를 내가 뭐 천재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원리일 거야 아마. 그 핵심 개념이 뭐냐? 풀다 보면 이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있지 지금? 32의 5제곱이니까 총 몇 개가 있지? 32개가 있지. 32개 중에 이거를 해보자. 그 집합 32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이 최소 원소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3이 최소 원소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3이 최소 원소가 되는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지? 그럼 3이 최소 원소가 되는 거는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이게 줄임말이죠. 어떻게? 1과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반드시 포함하는. 그러니까 3이 최소 원소가 되는 3이 이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 집합 개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 얘기는 1과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물어본 거야. 그럼 제끼면 돼. 4개야. 이것만 하면 다 풀 수 있어. 완벽하게. 그러니까 해석이 차이야. 해석. 근데 왜 너네가 해석을 못하고 시험이 어렵게 느끼냐? 제한돼 있잖아. 천천히 생각하면 이게 할 수 있다. 2시간 뒤면 너도 나도 다 점수 다 좋아.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빨리 풀어야 되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땡기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도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어차피 모의고사는 익숙하지 않으면 된다고. 고등학교 시험지는 절대 너네들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아. 왜냐면 등급경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호의적이지가 않아. 공격적이라 문제가.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대신에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그 시험지가 열과 성의와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정말 고심 끝에 정말 그 심사숙고 때 잘 정갈하게 다듬어진 시험지는 그런 시험지가 있는 반면 막 이제 등급 정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쫓기고 출제자가 근데 막 등급 경제도 막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혹시 등급 조절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조건 막 어려운 것부터 그냥 막 껴놓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돼버리면 이제 찍기 시험이 돼버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밑에 하위권 애들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디테일한 걸 생각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혈압 수치가 왜냐면 선생님은 진짜 너네뿐만이 아니라 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너네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있잖아. 물론 착한 학생들 인성 착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이 시간에 다 막 대한민국 다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노력한 만큼 공정당당하게 노력한 만큼 그런 시험지였으면 좋겠어. 노력한 학생들이 정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치? 그래 그거 하나뿐이야. 선생님은 공부 안 한 학생은 점수 안 나오는 게 맞지. 열심히 한 학생들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경계선이 있어요. 출제.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빨리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내용이 없죠? 자, 뭐야 이거. 자, 134쪽에 11번 별표 치시고요. 네, 유명한 거죠. 뭐야? 야, 40분 수업했어 벌써?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약간 사이코틱한데 이게 법적으로 12시까지잖아 천안시가 그런 제한이 없어. 한 번 딱 주말에는 제한이 없애주는 거야. 그 내가 원래 조금 약간 몰빼미형이거든. 희한해. 새벽 막 어떨 때는 4시까지 발동발동 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희한해. 그러니까 그래서 막 너네들 토요일 날이지. 어느 한 날 딱 부르는 거야. 딱 불러가지고 한 방에 끝내는 거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 맞아. 저도 이제 아침 되도록 할게요. 근데 아침형이 아마 장점이 더 많을 거야. 훨씬 많아요. 생체 리듬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맞죠?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야. 내가 다시 고등학교 가면 나는 아침형 인간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 그지? 올빼미형도 좋지만 아침형도 안 해봤잖아. 네. 되게 해맑게 말하네. 네 이러네. 자 빨리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 132, 134 해보겠습니다. 자 131쪽 해볼게요. 여기는 확인 문제를 다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다 풀고 가볼게요. 알겠죠? 이거는 저기 새로운 내용이니까.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누군가요? 고마워요. 표정이 밝아서 고맙다. 자 일단 131쪽에 필수예제 7번 보면 자, 집합이가 있어요. 집합. 자 집합 A가 있는데 자 공집합 자 그 다음에 1, 2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공집합이 A의 원소냐 1번 물어봤어요. 이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공집합 자체가 그럼 맞는 거예요. 2번 봅시다. 공집합이 자 A의 부분집합이냐? 그러면 이 원소가 A에도 있어야지. 네. 있네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집합 1이 A의 원소이냐고 했어요. 이 집합 자체가 있어야 되죠. 원소로. 그럼 이 집합은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 알겠어요? 이 집합 자체가 A의 원소로 이 집합이 있어야 돼요. 근데 1을 딱 1 하나만 갖고 있는 집합은 없잖아.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맞겠죠. 부분 집합은 돼요. 왜냐하면 이 원소를 얘가 갖고 이 집합의 1 원소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 알겠어? 절대 낚시질에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3번 틀렸고요. 4번 집합 1, 2가 A의 원소이냐 물어봤어요. 이 집합 자체가 있죠. 이렇게 딱 하나 있죠. 이 집합 자체가 통째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도 맞아요. 1, 2가 집합 1, 2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그럼 1, 2를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A에. 여기 1, 2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네. 밑에 거 해봅시다. 3개.
그죠? 넘어가도 되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야? 132초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시간이 나? 오늘 또 1교시에 또 딴 얘기를 해서 진짜 하더라고. 자, 132쪽에 내가 진짜 앞으로 내일부터 너네 수업 딱 왔을 때 내가 수업 딱 시작하자마자 수업 바로 안 하잖아? 딴 소리 하고 수업 그러니까 바로 수업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뭔가 극단적으로 해야겠어. 딱 수업 시작하면 얘들 안녕? 수업 딱 해야겠어. 정말 필수적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딱 수업 시작 안 하면 외계인 선생님이라고. 외계인? 외계인? 일단 어디에서 왔어? 어느 외계인이 중요해? 야 나는 좀 잘 좀 정해줘. 금성, 화성, 뭐 안드로메다 뭐 있잖아. 외계인? 약간 이거 좋아야 되나 기뻐야 되나 약간 이거 화를 내야 될지 좋아야 될지 약간 이게 좀 약간 뭔가 별명 지어줘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외계인 아무튼 외계인은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내가 옛날에 20살 초반에 베스킨에서 알바했거든. 근데 엄마는 외계인이 아마 내가 2004년도에 군대를 2004년도인가 베스킨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때 처음 나왔어 외계인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꼬맹이가 엄마랑 손잡고 들었거든. 근데 엄마는 외계인이 초코볼이야.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새로 나온 신상품이니까 근데 걔가 남학생이 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거기서 매장에서 막 엄청 웃더라고. 막 와 우리 엄마 외계인이네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알았지? 우리 엄마 외계인이네. 막 그런데 막 엄마가 조용히 하는데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그러니 뭐 이렇게 했는데 외계인은 근데 애가 막 엄마가 조용히 했는데 우리 엄마 왜 그랬는데 엄마가 진짜 화나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새끼야! 근데 막 걔가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매장에 막 울어가지고 내가 그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조금 이렇게 아이스크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거 좀 줄 테니까 먹고 울지 말라고. 근데 엄마 화나서 아직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갔을 거야. 엄마가 뭐 싱글컵 뭐 사러 왔는데 야 근데 물가 많이 올랐다. 그때 파인트 3가지 맛에 그때 얼마였지? 파인트가 4,900원인가 그런데 지금 얼마냐? 근데 그거 있어요. 저기 니네 복자 선배 있잖아. 고3인데 내가 고2 때부터 가르쳤거든. 근데 내가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5년 전에 니네 복자인데 고2 때 가르쳤는데 이제 걔가 확통 하나 틀렸어. 확통 하나 틀고 시험 잘 보고 이제 대학 잘 갔는데 와이프랑 저 이마트에 간 거야 여기. 갔는데 얘기 왜 하고 있지? 이마트에 갔는데 베스킨 알바 있잖아. 베스킨 있잖아. 근데 컷 사려고 딱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난 생각 좀 때 누군가 날 빨리 쳐다봐. 그 여자 알바생이 날 빨리 쳐다봐. 그래서 왜 쳐다보지? 이게 뭐지? 나 속으로 나 씨. 그래서 죽진 않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 혹시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유튜브에 빨리 오셔야 돼요. 혹시 그런 거 나는 그러면 안 되냐고. 혹시라도 세상에 호감형은 다양하잖아. 뭐 베스킨 주문하려고 저기 커터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딱 봐도 대학생이잖아. 대학생 저기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제자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님 우리 너 알바 여기서 왜? 그래서 뭐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대학교 어디 갔고 막 학교 잘했다 하는데 걔가 그렇더라고. 많이 드릴게요. 꾹꾹 눌러드릴게요. 진짜 많이 넣었어. 근데 원래 그람수 재야 되거든. 근데 막 넣더라고. 야 너 그래도 되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집에서 여기 신방점에서 베스킨 주문 커트를 했거든? 근데 종류를 2개씩 와이프 2개 골랐어. 딱 왔지? 왔는데
와이프는 잘 모르는데 딱 먹어보니까 하나가 잘못 온 거야. 우리가 뭐 우유 뭐 그걸 안 시켰는데 그거 딱 온 거야. 한 3분의 1을 먹었는데 전화를 했지. 잘못 왔다. 어? 딱 하니까 잘못 담은 것 같다. 우리는 이걸 주문했다. 확인하더니 정말 잘못 담았더니 그거를 그 잘못 가면 폐기를 하시고 새로 보내주겠대. 폐기를 하래 먹던 걸. 내 뱃속을 폐기를 했지. 잘 폐기했습니다. 폐기하라며. 매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요새 종종 그래요. 저번에 스타벅스 토요일 아침에 샌드위치를 에그 그걸 했거든. 내가 배고파서 했는데 그게 에그인데 두 종류가 있거든. 더블 에그 뭐가 있고 뭐 치즈 에그가 있는데 잘못 온 거야. 전화를 했지. 잘못 온 거 같다고. 또 폐기하시네. 그래. 바로 폐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거 폐기하시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폐기할게요. 폐기했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 20분에 30분 남았거든 수업? 50분까지? 그냥 안 쉬고 지금 25분 남았거든? 안 쉬고 25분 딱 수업 듣고 가는 방법이 있고 10분 쉬고 12시까지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하자. 25분 알겠죠? 네. 왜 이렇게 모자라. 그래서